자존감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 거대하고 화려한 가면을 쓰는 거죠. 그럼 거부당하는 순간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를 거절했다는 것은, 내 의견을 무시했다는 것은.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소한 거절을 했을 뿐인데 상대방이 과도하게 화를 내거나 며칠 동안 연락을 끊거나 심지어 당신을 비난하기 시작하는 경험. 그냥 오늘은 좀 피곤해서 못 만나겠다고 했을 뿐인데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반응하는 사람. 이번엔 당신 의견보다 내 방식대로 해보고 싶어 라고 했을 뿐인데 갑자기 당신이 자기를 무시한다며 폭발하는 사람. 이런 반응 뒤에는 나르시시스트 특유의 심리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나르시시스트가 거부당하는 것을 왜 그토록 못 견디는지, 그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나르시시스트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걸 알아야 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과 속마음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고 완벽해 보이고 때로는 거만해 보이기까지 하죠.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껍데기 안쪽엔 엄청나게 취약한 자아가 숨어 있어요. 심리학에서는 이걸 과대한 자기와 진짜 자기 사이의 괴리라고 설명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진짜 자아는 사실 굉장히 약해요. 자존감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호하기 위해 거대하고 화려한 가면을 쓰는 거죠. 나는 완벽해. 나는 특별해. 나는 남들과 달라. 이 가면이 바로 그들이 세상에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 가면이 외부로부터의 지속적인 인정과 찬사로만 유지된다는 거예요. 마치 풍선처럼요. 계속 공기를 불어넣어야만 부풀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나르시시스트는 타인의 인정과 찬사로만 자신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거부당하는 순간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누군가 그들을 거절하거나 그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 순간 그들이 그토록 애써 만든 완벽한 나라는 가면에 균열이 생깁니다. 나는 완벽한데 왜 나를 거절해? 나는 특별한데 왜 내 말을 듣지 않아?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데 왜 나를 선택하지 않아? 이 순간 그들은 엄청난 인지부조화를 경험해요. 내가 완벽하다는 믿음과 누군가 나를 거부했다는 현실 사이의 충돌. 이 충돌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르시시스트는 현실을 왜곡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이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저 사람이 질투해서 그래. 이런 식으로 현실을 재해석하는 거죠. 나르시시스트에게 거부는 단순한 노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거부는 존재 자체의 부정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정체성 자체가 타인의 인정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거절을 이렇게 받아들여요. 아, 오늘은 안 되는구나. 다음에 또 만나면 되지.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네. 아쉽긴 하지만 괜찮아. 하지만 나르시시스트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나를 거절했다는 것은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다. 내 의견을 무시했다는 것은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나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이게 바로 그들이 사소한 거절에도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이유예요. 우리에겐 별일 아닌 거절이 그들에겐 정체성의 붕괴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나르시시스틱 레이지. 나르시시스트가 거부당했을 때 보이는 그 극단적이고 통제 불가능한 분노. 이 분노는 일반적인 화와 좀 달라요. 일반적인 화는 특정 상황이나 행동에 대한 반응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고 이성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하지만 나르시시스틱 레이지는 자아를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예요. 그래서 훨씬 더 강렬하고 지속적이고 때로는 파괴적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당신을 비난하고 모욕하기, 당신의 약점을 공격하기, 과거의 실수를 들춰내기, 침묵으로 처벌하기,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에 대한 나쁜 소문 퍼뜨리기, 극단적인 경우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기. 이 모든 행동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문제는 내가 아니라 너야 라는 걸 증명하고 자신의 가면을 다시 수리하는 것.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똑같이 반응하는 건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1. 과대형 널시시스트. 이들은 거부당하면 공격적으로 나와요. 너 같은 사람은 나한테 자격도 없어. 내가 너를 선택해 준 건데 감사할 줄 모르네.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2. 취약형 널시시스트. 이들은 거부당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는 날 이해하지 못해.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해. 동정과 관심을 얻어내서 다시 중심에 서려고 합니다. 어떤 유형이든 결국 목적은 같아요. 거부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자아상을 지키는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이해해야 될 게 있어요. 널시시스트의 과도한 반응은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해서 말을 너무 직설적으로 해서 배려가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반응은 그들 내면의 취약함에서 나는 거예요. 당신이 아무리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배려하며 거절해도 결과는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거절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절 그 자체니까요. 그래서 당신이 할 수 있는 건 1. 죄책감 갖지 않기. 당신에겐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건강한 경계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2. 과도한 반응에 휘말리지 않기. 그들의 분노, 비난, 피해자 코스프레에 감정적으로 말려들지 마세요. 3. 명확하고 단호하게. 거절할 땐 명확하게 하세요. 애매한 여지를 남기면 그들은 계속 설득하려 하거나 당신을 조종하려 할 거예요. 4. 기대하지 않기. 그들이 당신의 입장을 이해하거나 존중해주길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덜합니다. 5. 필요하다면 거리두기.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건 그들의 자아가 너무 취약해서 타인의 인정 없이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당신의 책임은 아니에요. 당신은 그들의 자존감을 책임질 의무가 없어요. 당신은 그들의 가면을 유지시켜줄 의무도 없습니다. 거절은 당신의 당연한 권리예요. 건강한 관계에서는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상대방도 그걸 존중해줘야 합니다. 만약 당신의 거절에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관계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자존감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